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오늘은 우리 시장도 강세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 반대입니다. 거래소 시장 17포인트가 마이너스고요. 코스닥 시장 2.2포인트가 마이너스입니다. 바로 김종철 대표님이 지난주 말씀 주셨죠. 시장이 올라간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반대로 시장이 내려간다고 너무 침울하지 말란 말씀 다시 제 귓전을 때립니다. 자, 김종철 대표님 남은 2시간 투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먼저 급하실 테니까요. 먼저 크게 정리만 본다면 흐름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다만 위로 올라갈 때는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 변수가 7월 달에 제가 3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쪽밥만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중국 증시인데 지금 중국 증시가 무려 마이너스 2%, 지수가 마이너스 2%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과 미국의 충돌, 이게 7월 달에 조심해야 될 3대 변수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저는 이 도쿄올림픽 끝난 다음이 더욱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더욱더 강일까지 좋습니다. 지난번에 알래스카 회담 때문에 기억하시죠? 2+2, 소위 토니 블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셜리반하고 백악관, 보좌관이 같이 만난 그 자리에서 영국 중국의 양제츠가 왕이랑 같이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아주 미국에 대해서 강공을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아마 요새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 현상일 텐데 지금 오늘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바로 중국의 셰 부부장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미국 당신들의 책임이다. 일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신장 위구르 문제. 여러분들이 신장 위구르 문제도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저쪽 지금 탈레반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각변대는 다탈 것이 경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태풍의 눈인데 오늘 다시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맹폭을 껴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TV는 별로 안 나오죠. 요새 코로나19다 아니면 올림픽이다서 감춰져 있지만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물 나기 때문에 난리죠. 지금 저쪽 산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양쯔강이라든지 이런 쪽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 통제하에 몇 명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준율 낮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크게 내려가면서 오늘 주가를 밑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국 증시를 보시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중국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중국에 투자할 바에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거 훨씬 낫다 그러는데 특히 이 마틴이 좁아지고 있는 거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이니까요. 너튜브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의 우리나라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가히 올라갔던 미국 선물지수가 내려가면서 오늘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미국이 다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된 또 저점의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쫓아가지 말고 항상 일점의 현금을 만들어 놓고요. 대신 이렇게 밑으로 갈 때 중요한 거듭 얘기지만 리미트 공략이 여전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매매 공략이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월요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은 화요일 날이 되겠죠. 시간 발표가 나오는 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화요일서부터 영향을 주는 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전부 다 발표합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애플, 구글, 아마존 할 것 없이 전부 다 실적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전주 올라갈 때는 두드받고 있지만 그래도 내려갈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실적이 여전히 좋고요. FOMC에서 이번에 델타 변이 문제 때문에 이 테이프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또 이렇게 내려갈 때 또 도망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주요 종목 세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유화, 덴티온, 현대일렉트릭. 자, 그중에서 대한유화 이건 아주 자주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얘는 약간 롱텀의 종목으로 보실만 합니다. 다만 얘는 올라갈 때 여기 6개월선 가까이는 매물이 있어요. 이 매물을 소화되는 과정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쭉쭉하시는 거 좋죠. 리미트 공략이 굉장히 좋은데 대한유화는 기존의 사업 말고도 어떤 것이냐면 2차 전지 섹터에 굉장히 크게 메리트가 갖고 있는 것이 대한유화이기 때문에 이걸 롱텀으로 밑으로 조정할 때마다 밑에서 무화과신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덴티움. 이건 이번에 토요일날 국고 조정목이었죠. 다른 이 업체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좀 작고요.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매출이 굉장히 큰데
최근에 글로벌 마케팅 쪽으로 굉장히 뻗어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이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고령화 사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이 손기술 문제 결부됐을 때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반도체나 이 전지 말고도요 또 하나의 숨어있는 효자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이런 임플란트 고령화 사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들도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요건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특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받을 때요. 어디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냐면 요 밑에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여기만 오는 때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다. 얘들도 지금 대한여든 요소 움직이고 있죠. 마틴길 구간이라고 하는 요 구간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현대 일렉트릭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연결된 재료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특히 요건 지난 하반기부터 다시 조선 산업이 수주가 회복되면서 이와 연결된 종목으로서 이런 종목은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다시요. 요번 주에 전체적으로 변세 턴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중국 시장이 너무나 가파르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이 제도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약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더욱더 가셔야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특히 저쪽 아프가니스탄 쪽을 중심으로 해서 테레반 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변수들이 많이 존재되기 때문에 역시 중국은 좀 조심하시면서 매만 보시겠다. 다만 여전히 지금의 주가의 하락 조정은 저가 것에 매수 찬스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플레이를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